안녕하세요. 마트노조 위원장 강우철입니다. 지회 운영회를 한 달에 한 번 하시잖아요. 그때 잠시 짧은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매달 노조 임원들이 출연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 테니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산별 노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트노조도 산별 노조인데요. 산별 노조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현대자동차 노조 있죠? 이 노동조합의 진짜 이름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라는 산별노조의 소속으로 되어 있죠. 이처럼 한국의 많은 노조들이 산별노조로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별노조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별노조는 우선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기업과 상관없이 하나로 묶인 노동조합을 산별노조라고 합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면 누구나 마트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매우 껄끄럽습니다. 요즘 코스트코가 이슈잖아요. 코스트코 조합원들만 상대하면 금방 사측이 아마 노조를 무력화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교섭도 마트노조와 해야 하고 투쟁도 마트노조가 지휘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는 기업노조가 할 수 없는 산업 전체의 의제를 실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별 교섭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암부터 무상의료 이런 거를 교섭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95%까지 건강보험을 통해 적용되고 있기도 하지요. 이런 게 산별 노조의 힘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산별 노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산별 노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금속노조가 있고요. 보건의료노조도 있죠. 건설노조도 산별노조고 그 밖에 많은 노동조합들이 산별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별노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까 산별노조를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하나로 묶인 형태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산별노조를 하면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권, 즉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협력업체도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힘도 더 커지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산별노조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연대하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적인 노조 탄압이 많이 있죠. 기업 문화가 매우 후진국 수준이어서 노조하면 큰일 날 줄 아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삼성이 그렇고 신세계가 그렇고 롯데가 그렇습니다.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에만 들어오면 노조 혐오가 시작되기도 하지요. 코스트코 보면 잘 알죠? 이런 환경에서 노조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산별노조로 대응하면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의무위협 때문에 난리인데요. 이런 이슈는 기업노조로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산별노조를 안 하고 기업노조를 하고 있었으면 홈플러스 노조가 이마트 노조를 찾아가고 또 롯데마트 노조를 찾아가고 코스트코 노조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성명서라도 하나, 공동성명서라도 하나 내보자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마트 노동자의 의견이 무엇인지도 언론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산별노조가 있으니 우리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위협 평일변경 반대합니다 라고 마트 노동자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발언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3월에 국회 앞에서 있었던 이런 기자회견도 산별노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죠. 산별노조는 교섭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업들
하고 하는 그런 교섭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짤막하게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교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산별교섭이에요. 통일교섭 뭐냐면 산별노조와 그리고 사용자 단체, 산별노조가 기업을 초월해서 노동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사용자들도 한 개 기업이 아니라 기업을 초월해서 사용자들이 모인 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용자 단체와 하는 교섭을 통일교섭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정부가 포함돼서 교섭을 하기도 하죠. 이 통일교섭은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법으로 강제된 나라들이 꽤 있는데 한국에서는 역시 노동 후진국이다 보니까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산별교섭이 많이 있진 않아요. 산별노조의 힘이 커지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자들도 우리도 그럼 단체를 만들자 해가지고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교섭에 응하면서 교섭이 진행되게 됩니다. 주요 교섭 안건은 기업별 의제가 아니에요. 기업별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산업 전체의 의제들을 산별교섭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지부가 회사에 우리는 둘째 넷째 일요일날 무조건 문 닫읍시다 라고 교섭 요구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봤자 회사는 대답을 못할 거잖아요. 왜 우리 회사만 문 닫아야 됩니까?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마트도 요구하고 이마트 회사에 롯데마트도 요구하고 코스트코도 요구하고 모든 회사의 노조들이 다 그 기업에게 요구를 하면 기업들은 이제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도 모여가지고 통으로 한번 교섭하면서 정돈해보자. 이렇게 해서 산별교섭이 성사가 되고 이 산별교섭을 통해서 산업 전체의 의제를 교통정리하는 거죠. 이런 걸 통일교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각선 교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섭입니다. 산별 노조가 있는데 기존의 기업별 노조만 있을 때 홈플러스 예를 들게요. 홈플러스 노조만 있을 때 교섭을 홈플러스 노조와 홈플러스 회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별 노조 소속이잖아요. 마트 노조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교섭을 누가 하냐? 마트 노조와 홈플러스 회사가 합니다. 이걸 대각선 교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상견례 때 제가 그냥 간 거잖아요. 홈플러스 교섭 상견례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회사는 마트노조 위원장이 오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사진도 못 찍겠다.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된다고는 말 못합니다. 이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산별노조가 개별 기업과 교섭하는 방식인데 각 기업과의 교섭 권한이 산별노조에 있기 때문에 산별노조가 법으로 보장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교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코스트코, 온라인 배송, 이케아 이런 데도 다 마트노조가 교섭하고 있죠. 이런 걸 대각선 교섭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라는 게 또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그 택배노조 막 파업 투쟁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의도 공원에 1박 2일로 모여가지고 그 코로나 때인데 그 집회도 금지되던 그 시절에 이런 투쟁들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하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적 합의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들이 배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택배 물건들을 분류해가지고 자기 차에 실으는 것까지 이거 다 했었어요. 이건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이 공짜 노동을 사라지게 했죠. 이런 방식의 사회적 합의, 이것도 산별 노조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별 노조, 산별 교섭 참 중요하다는 생각 드시죠? 그쵸? 네. 그런데 산별 노조도 힘이 있어야 그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트 노조도 사실은 힘이 있는 노조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이 교섭장까지 열어내는 그 힘까지는 아직은 가닿지 못했다. 그래서 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산별 노조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조합이 그렇지만 우선 쪽수입니다. 마트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만큼의 조합원 수, 그리고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있는 투쟁 동력, 이것이 있어야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아까 택배도 대규모 투쟁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1만 조합원이라고는 하지만 이를테면 마트에 다른 노조들이 다 합쳐가지고 2만 명짜리 노조가 만약에 생겨요. 그러면 대표성은 거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게 쪽수가 가지는 의미거든요. 쪽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마트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노조가 우리 노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의 목소리가 언론에 다 마트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나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개별 기업들에 대한 교섭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 교섭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홈플러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버원이죠. 이마트가 1위 기업인데 이마트에 교섭권이 없고, 그리고 넘버3 롯데마트에 교섭권이 없습니다. 넘버4 코스트코에 교섭권이 있죠. 근데 코스트코는 아직 단체 협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기업들에 대한 교섭권을 가져야 이 마트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세 번째로는 마트 산업의 주요 직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영역, 이런 마트 산업의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코스트코처럼 성장세에 있는 이런 기업, 이런 데에 대한 우리의 조직력이 있어야 된다. 정리하면 전체 조합원 수가 많고 투쟁 동력이 크고 주요 기업에 대한 교섭권을 가지고 있고 산업의 전략적 부분에 대한 조직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 노조가 산별 노조로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산별 노조 잘하고 싶죠?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모든 지회에서 조합원을 늘려야 전체 조합원이 늡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산별 노조 잘하는 길은 어렵고 복잡한 데 있지 않아요. 어렵긴 하죠. 쪽수 늘리는 거 제일 어렵죠. 자, 그렇지만 복잡하진 않습니다. 우리 매장에서, 우리 지회에서 조합원을 늘리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렇게 해서 전체 조합원 수가 느는 것이 산별 노조를 강화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 이마트 대표 교섭권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반드시 쟁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번 정말 이 근접한 숫자까지 가서 이제 교섭권을 되찾아오는 데는 실패했지만 25년에는 반드시 한번 해보자. 이거는 이마트만의 일이 아닙니다. 마트 노동자 전체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마트의 교섭권을 갖지 못한 마트 산별 노조는 사실 힘을 못 씁니다. 이마트의 교섭권까지 가지고 있어야 산별 노조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우리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마트의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그 노조가 의무위협 관련해서도 다른 소리를 내버리고 이런 게 언론에 나옵니다. 왜? 그냥 개별 기업 노조가 아니라 1등 마트, 이마트의 대표 교섭 노조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다음에 코스트코, 온라인 배송 지회 이런 데서 단협을 쟁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스트코는 이 대형마트 업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추가 점포들도 계속 계획이 있습니다. 익산에서, 청라에서 뭐 등등등 계속 입점 계획도 있는 무서운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매출 규모로는 롯데를 제치고 업계 3위까지 사실은 올라와 있습니다.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온라인 배송 지회, 온라인으로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이 대형마트 산업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려면 이 온라인 배송 지회를 잘 조직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입니다. 2026년 11월에 진짜 대규모 집회를 한번 해보자. 마트 노동자 대회. 이제까지 몇 차례 했었습니다. 마트 노동자 대회를 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아쉽게도 가장 컸을 때가 지난 7월 6일 한 1000명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는 안 된다. 이 정도로는 단독으로 마트 노동자 목소리가 이렇다라는 것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퍼지진 않습니다. 더 큰 규모, 5천, 1만, 특히 1만을 넘는 것은 아주 조금 먼 일일 수도 있지만 1만을 넘는다는 것은 사회의 주요 목소리로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6년에 진짜 한 5천 명 정도
이런 대규모 투쟁을 한번 강력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모든 일요일 문 닫고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쉬자. 뭐 등등등. 마트 노동자의 기본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마트 노동자 임금은 이 정도 수준으로 정하자.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싸워볼 수가 있는 거죠. 마트 산업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실현시켜 나갈 힘, 이것을 26년 11월 마트 노동자 대회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해볼만 하겠습니까? 해봅시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조금 어려울 뿐이지.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현장에서 조합원을 늘리는 것부터가 출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트 노조를 강화하는 길에 우리 현장의 일터를 바꿔내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길입니다. 반드시 마트 노조를 강화하고 승리하는 길로 나아갑시다. 투쟁! 수고하셨습니다.